감사합니다. 항상 불러주셔서 제가 여름, 겨울 지금 세 번째 수위 넘어 강의하는데 좋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강의나 뭐 한 턴만 하고 끝나는 강의 같으면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항상 좀 제한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강의를 좀 뭐랄까 좀 자유롭게 좀 구성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것저것 이야기, 요번에는 이런 이야기, 다음번엔 또 이런 이야기, 주제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번 여름에 6번 강의하는 동안은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워낙 음악들 좋아하시고 많이 들으시니까 그동안 많이 안 들으셨던 음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의 음악, 그리고 이방인의 음악, 그리고 흑인의 음악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많이 안 들어보셨던 음악들만 들으시면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하고 같은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음악들 좀 비교해서 같이 들어보려고 이번에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음악 듣는 강의만 하지 않잖아요. 뭐가 날라다니네. 그래서 항상 앞부분, 강의 앞부분에 음악 이론 강의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음악 듣는 레퍼토리 강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림 강의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데 음악은 악보나 또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까이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다른 언어를 하나씩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음악을 볼 때도 아, 내가 좀 익숙한 언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PPT를 보시면서 자, 이번에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음악을 찾아서 그래서 잃어버린 음악을 찾아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항상 있었는데 우리한테 전해지는 음악 같은 경우는 항상 유명한 음악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묻혀 있었던 음악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제목을 잃어버린 음악을 찾아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6번 강의하는 동안에 처음에 오늘은 중세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힐데가르트 폰 빙엔이라고 여성음악가, 가장 유명한 여성음악가죠. 사실은 최초의 여성음악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음악을 같이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때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사실은 그 바르바라 스트로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있고 그때 당시 사실 몬테베르디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여성음악가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여성음악가 같이 비교하면서 들어볼 거고요. 세 번째 프랑스 바로크 음악. 프랑스 바로크 음악 우리가 바흐나 뭐 핸델이나 많은 다른 독일의 바로크 음악은 많이 듣지만 프랑스 바로크 음악은 많이 안 듣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릴리까지는 듣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또 다른 여인의 음악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들을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낭만과 열정. 그래서 제가 지금 파니 헨젤과 펠릭스 멘데스 존. 파니 헨젤은 그 펠릭스 멘데스 존 우리가 잘 아는 멘데스 존의 누나예요. 누나의 음악과 그 동생의 음악 비교하고 그 다음에 클라라 비크. 그러니까 클라라 슈만, 로베르트 슈만의 부인이었는데 그 클라라의 음악과 또 슈만의 음악 또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어떤 것이 제한이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강의 때는 미국 흑인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미국 흑인의 음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즈나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클래식 음악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그때 그 미국 역사와 흑인 역사와 함께 클래식 음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면서 이 왜 악보는 그토록 백색인가 이 제목은 사실 어떤 아티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세기, 21세기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얘기고 그런 백인 남성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음악에 대해 음악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6번째는 음악의 이중성 이방인 윤희상. 윤희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윤희상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좀 더 사실 윤희상 음악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상할 수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번 말씀드렸듯이 기초음악 이론을 앞에 넣을 거고요. 첫 번째가 오늘 선율, 음정, 음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 선법까지 연결해서
그다음에 힐데가르트 폰 빙이에는 음악까지 연결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다성음악, 화성, 화음의 출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음악이 구성이 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 때는 그 다음에 화음, 숫자로 표시하는 화음. 음악을 하면 수학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수학까지는 필요 없고 사실은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돌아가야 되기는 해요. 그래야지 그 화성을 보면서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화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타 코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화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화성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거고요. 네 번째에서는 악보에서 화성을 읽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시거나 아니면 다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악보를 보면서 이게 어느 음인지는 알지만 그게 어떻게 화성하고 연결되는지를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악보를 보면서 어떻게 화성을 읽어내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화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 화음이 어떻게 연결이 됐을 때 그게 하나의 의미를 가진 문장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에 공부할 거고, 네 번째는 종지와 구조. 어렵죠? 완전 종지, 반종지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근데 사실은 종지는 음악에서는 구두점 같아요. 마침표, 뭐 쉼표 이런 것들과 같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아 이렇게 돼서 음악이 어떤 단락처럼 들리는구나. 음악이 어떻게 끊기는구나. 어떻게 여기서 뭐가 전환이 되는구나. 그전에 그냥 귀로 들어서 아 여기서 뭔가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모호한 느낌 들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여기까지 이번에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쌓이면은 나중에는 악보 읽기 정도는 아주 쉽게 느껴지겠죠. 일부러 좀 어려운 걸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음악이 좀 내 손에 이렇게 잡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피아노 제가 연주를 하고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죠. 오늘 세 곡을 먼저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연주하는 곡은 멘델스존의 누나, 파니 헨젤이 작곡한 작품 세 가지고요. 첫 번째 두 곡은 바흐의 코라를 편곡한 거예요. 피아노용으로 편곡한 작품이고 마지막에는 그 파니 헨젤이 가족들하고 같이 이태리에 놀러 갔다가 거길 떠나면서 작곡한 작품입니다. 세 곡 쭉 연이어서 하면서 오늘 인사하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할게요.
너무 좋죠. 이 곡이 그 멘델스존의 누나인 파니 헨젤이 쓴 작품인데 사실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그 네 번째 강의할 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동생 그 펠릭스 멘델스존이 파니 헨젤 그 자기 누나를 굉장히 뭐랄까 샘내기도 하고 좀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작품을 항상 이렇게 뭐 똑같이 써서 가도 사람들한테 누가 어떤 거를 작곡했는지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누나 곡을 더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파니 헨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었으면은 펠릭스 멘델스존만큼 훨씬 더 아니면 더 많이 곡을 남기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수업 시작합시다. 제가 말씀드릴 때 와서 그 연필하고 오선지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 이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 아시죠? 노래를 한번 할까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하니까. 잘하시네요, 노래. 자, 이 악보를 제가 사실은 그 이론 수업을 할 때는 일부러 조금 쉬운 악보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직관적으로 이제 금방 잡아내기가 편하시거든요. 악보를 보시면서 어떤 음이 있는지 한번 추려내 보세요. 음계를 잡아내는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보실 줄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죠. 혹시 모르니까 이게 뭐죠? 높은 음자리표, 솔 음자리표고요. 솔 음자리표는 왜 솔 음자리표냐? 이 두 번째 줄부터 걸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솔 음자리표라고 해요. 이 두 번째 줄이 솔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솔, 이게 솔이고, 그럼 솔, 여기 중간에 오면 파, 미, 레, 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음부터 도, 미, 솔, 그 다음에 솔, 솔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파 새로 나왔고, 다 똑같이 나왔었고, 도, 미, 솔, 파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위에 도, 시, 도, 라, 솔 앞에 나왔었고, 솔, 라, 솔, 미, 도, 시, 도, 라, 솔, 라, 솔, 미 똑같고, 그 다음에 라, 라, 솔, 솔, 미, 미, 솔, 솔, 레, 도, 레, 미, 도, 도. 그러면은 우리가 다 동일한 음들은 다 제하고 나서 그러고 나면 남는 음이 뭔지 한번 악보에 한번 써보세요. 직접 그려보시면 느낌이 또 달라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악보를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고 어떤 음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배열을 하시면 돼요. 밑에 가장 낮은 음 도부터 도, 그 다음에 오는 건 레겠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겠죠. 제가 새로 들어간 음만 동그랗게 표시를 해뒀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음을 추려내는 노래에서 음계를 잡아내는 음계가 음의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항상 머리에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 체계에 바탕을 해서 만들어낸 노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쭉 연결을 해보면 도부터 시작해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연결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겨울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겨울에 혹시 오셨던 분들 계시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장조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여기 도하고 레가 오음, 그렇죠. 오음. 제가 프랑스식으로 쓸게요. 우리 좀 그래서 선생님이 프랑스 갔으니까 똥이라 그래요. 프랑스 말로는 오음, 레하고 미는 여기도 오음, 미하고 파는 다음, 드미똥이라 그래요. 파솔 도, 오음, 솔라, 오음, 라시, 오음, 시도, 다음. 그래서 장조는 오음,
반음, 오음, 오는, 오는, 밤음. 이 체계는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머릿속에 근데 일단은 머릿속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시면은 그 음을 기억을 하면서 그 간격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주파수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주파수는 우리가 뭐 컴퓨터가 아닌 이상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머릿속에서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아까 다 노래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음정과 내가 부를 수 있는 소리와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장조 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셨죠? 자, 그럼 장조가 나왔으면 장조 혹은 장음계라고 얘기를 해요. 장조 혹은 장음계. 그러면은 하나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아까 지금 제가 지금 11, 2분의 1, 111, 2분의 1. 온, 반, 온, 반. 이렇게. 그래서 도. 처음 시작하는 그 체계를 처음 시작하는 도를 으뜸음이라 그래요. 이 음을 으뜸음이 되는 그 개 이름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체계의 성격을 뒤에 붙여서 장조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햇볕은 쨍쨍 그 음악은 도 장조의 기반에서 쓰여진 노래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돼요.